24년도 원자력 기사 필기 핵연료와 핵화학공학 리뷰입니다. 이번 영상은 24년도 필기 시험 기출 문제를 리뷰하는 영상이거든요. 문제풀이 영상이 아닙니다. 이 리뷰 영상에서는 각 과목별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그 중에서 꼭 맞춰야 하는 필수 유형 문제가 몇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과목별로 전체적인 난이도는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원자력 기사는 과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필수 유형 문제로 분류한 기준은요, 최근 10년간 원자력 기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된 유형의 문제,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기초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마지막으로 최근 2, 3년 기출에서 매우 유사하게 출제된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문제는 필수 유형 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1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기체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한 문제로 요거는 자주 기출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는 분류할 수 없지만 요 보기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정답률은 꽤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2번, 국내 과학 경수로의 원자로 냉각제 내에 존재하는 방사와 부식 생성 물질이 아닌 것은, 방사와 부식 생성물인 크러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크러드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자주 기출되는 유형이긴 하지만 이번 문제처럼 크러드의 종류는 자주 나오지는 않았죠. 하지만 23년 핵연료와 핵화학공학 5번에서 거의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중 처리 효율이 가장 큰 것은, 이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중에 제형 계수가 가장 높은 방법을 묻는 문제는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꼭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의 문제죠. 필수 문제 되겠습니다. 4번, 가압 중소로의 선행 핵연료 주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핵연료 주기 같은 경우에는 경소로 핵연료 주기가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긴 하지만 중소로 핵연료 주기도 경소로하고 비교해서 자주 출제가 되죠. 따라서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5번, 핵연료 파손과 관련 없이 원자로 냉각제 내에 존재하는 우라늄의 주요 생성원은, 냉각제 내 우라늄 생성원에 대한 문제로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요 각 용어들을 이해를 한다면 아주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3년 핵연료 문제 13번에 동일한 개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6번, 원자로에서 인출된 후 100년 이내에 사용의 핵연료에서 가장 높은 방사능을 차지하는 것은, 핵연료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23년 핵연료 8번에 동일한 개념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겠습니다. 7번, 퓨렉스 공정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주 용매는, 제철 공정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퓨렉스 공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파이로 프로세스죠. 그리고 파이로 프로세스하고 퓨렉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8번, 원자력 안전법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정의에서 고려하고 있는 인자가 아닌 것은, 방사성 폐기물 분류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조금 놀랐는데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분류 기준이 최근 10년간 출제가 된 적이 없네요. 그래도 이거 보시면은 수치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인자만 물어본 거죠. 요 정도는 아마 다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필수 문제로 분류하겠습니다. 9번,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본 원칙은 11년 핵연료 및 핵화학공학 4번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은 있긴 하지만 빈출되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10번, 사용료 핵연료 재처리 공정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내용 자체도 쉬울 뿐만 아니라 23년 해결료 18번에서 거의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1번 응력 부식 균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응력 부식 균열은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봐야 하는 필수 유형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따라서 필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2번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분 방식에 대한 문제는 늘 쉽게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시에 정확히 나와 있는 대로 출제가 되긴 했지만 다소 생소한 내용을 묻고 있거든요. 따라서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13번 모액종, 딸액종, 방사평형, 이때의 딸액종의 방사능을 구하는 문제네요. 이거 방사평형에 대한 문제죠. 이번과 같은 영속평형 개념은 계산 문제로 매우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필수로 계산식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필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14번 핵반응에 의하여 방사능을 띠게 된 시료에서 나오는 감마선 또는 베타성을 측정함으로써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분석하는 방법은, 이거 방사 분석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건 빈출되는 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죠.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는 없겠습니다. 15번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과학 경수로의 선행 해결료 주기에 대한 순서로 올바른 것은, 해결료 주기 문제가 또 나왔네요. 이번에는 경수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과목에서 가장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수 문제죠. 16번 해결료 피복관이 갖추어야 할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복제 요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복제 요건은 냉각제 요건, 감석제 요건하고 함께 자주 기출되는 요건 문제입니다. 요거 필수 문제가 되겠고요. 피복제, 냉각제, 감속제 요건 요거 전부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사용유 해결료 재처리 방법 중에서 사용유 해결료를 질산에 녹이고 이를 유기액과 섞은 후에 안정화시켜서 우라늄하고 플루토늄만을 유기용액으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상용화된 습식 재처리 방법은, 재처리 공정 중에서 퓨렉스 문제가 또 나왔죠. 역시나 필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 핵연료봉 손상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펠렛 피복제 상호 반응 PIC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응력 부식 균열하고 연결되는 PCI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PC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주 기출이 되긴 하지만 이번에는 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하지는 않겠습니다. 19번 사용유 해결료를 포함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에 적합하지 않은 암석은,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내에 출제된 사례가 없는 유형의 문제고요. 암석의 성질상 아마 다들 석회암으로 골랐을 것 같긴 하지만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는 없겠죠. 마지막 20번 원자력 관계시설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하여 일반인이 연간 선량 한도를 초과해서 피폭하지 않도록 유도된 것은, 이거는 배출관리 기준인데요. 이 배출관리 기준 자체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이죠. 22년 방사성 이용 및 보건물리 16번을 통해서 한번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핵연료와 해과학공학 종합평가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핵연료 20문제 중에서 필수 문제가 12문제가 있었고요. 따라서 60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이 중에 재처리 3문제, 핵연료 주기 2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5문제가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되었고요. 이건 좋았죠. 하지만 2문제가 출제가 된 응력 부식 균열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수 문제가 아닌 문제들의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운 편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종합해서 핵연료와 핵화학공학의 난이도는 중에서 하 사이인 중하로 하겠습니다.